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최근 카이다가 국가연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대한 사업 폐기를 제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인 이유로 개발비와 적의 방어막을 뚫을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 예산 1.4조 원이 전액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않았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더 빠르게 개발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이미 천무가 수출되면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이러한 지상무기 체계를 전투기에 장착해 운영하고 있어 지상 및 해상 표적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적합해 대한민국이 이를 추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초음속 미사일이 특수한 엔진을 활용해 빠르게 표적을 공격하는 방식이라 개발 비용이 비싸고 양산 단가도 발당 수십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량으로 운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기존의 생산 인프라가 마련된 탄도미사일 기반의 공중발사 무기체계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병력과 무기들을 대량으로 러시아 전선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 군사 기술 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군의 공중 전력을 방어하기 어려웠던 대공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개발된 무기 체계를 기술 이전 방식으로 국산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을 통해 최근에는 신형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를 공개했으며 S-400급 방공체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방공망 강화는 휴전선을 넘지 않아도 우리 군의 전투기가 요격 사정거리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략적인 지상 표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거리 공격수단이 요구되고 있어 초음속 공대함 사업이 폐기될 경우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으로 킨잘 미사일을 사용해 장거리 지상 표적을 타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력을 가시하고 있으며 충격을 주었지만 우리 군은 러시아가 아닌 이스라엘이 전력화한 방식을 추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F-35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의 핵시설을 은밀하게 타격하는 등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에 투입해 큰 효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대량으로 운영하던 비스테스 전투기에 대한 공격 능력이 크게 감소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중폭격 작전을 수행했으며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도움을 요청해 신형 대공방어 미사일을 대거 배치하면서 양측 간의 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S-300 개량형을 배치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운영하는 주력기인 F-16과 F-15 전투기를 250km 밖에서도 격추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대공방어 미사일 체계를 배치했으며 탐지거리가 350에서 400km로 길어 러시아 공군의 군사작전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장거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데릴라 순항 미사일과 파바이 터보, 스파이스 ER 등을 새로 배치해 놓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 무기 체계들이 아음속이거나 엔진을 활용해서 활공이 가능하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0km 밖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표적까지 도달하는데 수십 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활공폭탄의 경우에는 전투기가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장거리 방어망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느린 비행 속도는 적에게 대응할 시간을 준다는 것이 문제로 대공 미사일 체계도 레이더 가동을 멈추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군의 군사작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아 첨단 무기를 운영하는 이스라엘이 개발비가 높은 초음속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랜 시간 자체 기술로 연구하기에도 어려워 새로운 대안으로 지상에서 활발히 운영하는 탄도미사일과 유도로켓탄을 전투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 이후에 이러한 개발 방향을 설정한 이스라엘 공군은 이후에 230mm급 유도로켓을 개발한 엘비사가 램페이지를, 라파엘사가 개발한 락스, IAI사가 개발한 로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전력화했으며 현재 주변 국가들이 배치한 신형 방공망을 돌파할 수 있는 주요한 무기체계를 운영하면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우리 군도 이를 빠르게 추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초음속 이상의 속도를 구현해 적이 구축한 방어망을 빠르게 뚫을 수 있는 비수 무기체계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초음속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무기체계나 탄도미사일 기반의 무기체계가 비슷하지만 개발비와 전력화 시기 면에서 로켓이나 탄도미사일 기반의 공중발사체계가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도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초기 스카이볼트라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적극적으로 연구했으며 폭격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핵미사일 투발 수단으로 배치하려고 했지만 너무 대형이며 당시 기술로서는 최적화하기에도 어려워 결국 사업이 폐기되었으며 이후에 서방에서 개발되고 있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다연장 로켓에서 운영하는 로켓탄을 개량해 램페이지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이보다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기반한 로라 공중발사 미사일까지 배치하면서 대한민국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230mm 유도로켓을 개량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F-16 전투기에서 4기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으며 사거리를 지상에서 발사하는 모델보다 늘리면서 북한이 배치한 신형 대공방어 무기체계를 뚫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50kg의 탄도를 장착하고 200km까지 비행할 경우 단 수분 만에 표적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공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성비 무기체계로 초음속 엔진을 적용한 미사일보다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부터 발사될 경우에는 공기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반 막대한 에너지를 발휘해야 하지만 마하의 속도로 높은 고도에서 운영되는 전투기에서 발사 시에는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빠른 비행 속도로 표적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500km 이상도 가능하며 순항미사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신형 방공망을 구성한다고 해도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중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평균적인 비행속도는 마하 3 이상이며 탄도미사일로 개량할 경우 마하 5 이상도 가능해 북한이 이러한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이 이스라엘을 추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천무 다연장을 개발해 수출하면서 관련 기술이 발빠르게 발전하고 전력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로켓탄에 대한 추가 개발이 진행되고 보라매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항공 무장 기술까지 확보되고 있어 큰 비용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처럼 빠른 비행이 가능하면서도 유도로켓 기술과 KT-SSM 전술 탄도미사일까지 배치한 상황에서 이를 개량할 경우 몇 년 내에 전력화가 가능하고 공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전투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F-60 경 전투기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운영할 수 없지만 230mm급 유도로켓탄을 개량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등장할 경우 충분히 통합할 수 있어 전투기를 수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이 전력화한 엑스트라 탄도미사일은 230mm급 유도로켓탄을 개량한 모델이며 F-16 전투기에서도 4발까지 운용될 수 있어 이러한 장점을 F-50 경 전투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인 엑스트라를 지상 표적뿐 아니라 해상 전투함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C커브를 개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인기나 전투기에서 파악한 표적 정보를 고속 데이터 링크를 활용해 제공받아 공격할 수 있어 해상 표적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완성했습니다. 빠른 비행 속도로 인해서 중국이 배치한 방공함도 돌파가 가능해 이러한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연장 유도로켓을 전투기에서 운용하도록 개량할 경우에 획득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운영하는 유도로켓탄이 발당 1억 원 정도에서 전투기용 버전은 여러가지 장치들이 추가되어 3억 원 이상으로 높아지지만 기존 미사일보다 저렴한 것으로 단거리 미사일이 발당 5억 원에서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가성비 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F-60 경 전투기의 경우에는 무장 능력이 빈약해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지만 장거리 표적을 방공체계를 뚫고 파괴할 수도 있어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도입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태국이 캄보디아와의 교전에서 KGB 활공폭탄을 대량으로 활용하면서 전가를 올렸듯이 장거리 공격무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무다연장에 사용할 로켓탄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어 획득 비용도 낮아지고 있으며
이를 조금만 개량해 전투기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보다 획득 비용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개발 막바지 단계인 보라매 전투에서 운용할 경우 해외 수출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카이다가 보라매 양산 물량을 반토막 낸 데 이어서 초음속 미사일 사업에도 목리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전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